힙합 아이돌 그룹은 빅뱅보다 이분들이 먼저죠. 강한 힙합 비트에 그녀를 향한 마음이 보태진 바로 그 곡.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3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과 그리고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 이제 구독자분이신데 애청자분이신데 듀스놈님께서 여러가지 정보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듀스놈님의 정보와 제 생각들이 많이 합쳐진 그런 영상입니다. 약간의 카더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약간 진지를 빠실 필요는 없고 약간 그랬군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약간 그런 미덕. 댓글을 일일이 못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 생각보다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곡이에요. 그래서 꽤나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곡, 오늘은 디베이스의 모든 것을 너에게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이때까지만 이런 힙합곡이 좀 나왔고 가요로, 이후로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힙합보다는 좀 더 팝스러운 곡들이 주류를 많이 이루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요 곡 이후 기점으로는 약간 좀 디베이스의 두 번째 곡이었던 고라는 곡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뭔가 이혼도 느낌이 물씬 나는 이 곡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D.O.의 D, 그러니까 이현도 할 때 D.O.의 D, 그리고 birds, 그러니까 태어나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현도로부터 태어나다 뭐 약간 이런 의미였나봐요. 그래서 D.B.Ace라고 처음엔 불러졌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D.Base로 정확하게 그냥 명칭을 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첫 번째, 데뷔입니다. 처음에 D.Base가 결성된 당시에 이현도 팬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마스터 우의 참여 여부였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몰랐던 건데, 마스터 우 아시죠? 책임져 네가 한 말 그래 다시 한번 해봐 어서 내게 반말 먼저 휘날려 이건 휘날려 끝은 영어로 할게 get the f out here.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마스터 우랑 뭐 이현도 씨랑 약간 뭐 안 맞았는지 뭐가 이제 그랬었는지 약간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 잘 안 됐던, 결렬이 됐던 약간 그런 스토리가 있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래퍼 제드가 발탁이 돼서 디베이스의 멤버가 됐다라고 해요. 이들은 이현도 삐에로라는 곡 활동에 합류해가지고 디베이스 데뷔 전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다른 선배 가수 무대 같이 하면서 약간 그런 연습 기간을 거치는 약간 그런 거를 거쳤다고 해요. 송지훈, 김환우, 제드, 오수환, 남현준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된 힙합 아이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그룹이었죠. 메인 댄서, 래퍼, 뭐 메인 보컬, 서브 보컬 등 약간 전형적인 아이돌 그룹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디베이스는 데뷔 때부터 솔직히 나쁘지 않은 커리어로 기분 좋게 시작한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KMTV 가요대상 올해 신인상 그룹 부문 수상을 했대요. 신인상이라는 게 가수 시절에 딱 한 번밖에 못 받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름 되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음반 판매량은 수치상으로 이제 어디 특히 확인된 게 없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제 기억상 추억 보정이 아니더라도 제법 괜찮은 성적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2001년 5월 3일에 발매된 약간 내가 봤을 때 여름을 약간 노리고 나온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여름곡이다 이건 아닌데 약간 요런 시원한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지고 나온 그게 있어서 가을에 나오는 것보다는 저때 나오는 게 시기상 나쁘지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된 곡이냐면 여러분 2001년 곡인데요. 2001년이면요 지금 지구 대세인 빌리 아일리시가 2001년생이라는 거 미쳤죠? 근데 확실히 2000년대를 기준으로 확실하게 가요계의 변화가 되게 심했고요. 음악도 좀 더 세련돼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현상이 연출이 된 것 같아요. 미국의 팝 음악의 영향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현도의 작품.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뭔가 오버그라운드에 유영진과 박진영이 있다면 알게 모르게 약간 언더 느낌이 나는 약간 요런 데서 이현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에요. 대표적으로 가요계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유영진이나 박진영 이런 사람들을 많이 꼽는데, 가만 보면 이현도 이분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해당 곡에도 작사, 작곡, 편곡, 이현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원래 저렇게 세 파트 중에는 한두 개 정도 뭐 작사, 작곡, 이현도, 편곡 뭐 다른 사람하고 이현도 뭐 약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깔끔하게 한 사람 이름만 착착착 들어가는 거 이런 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듀스 때의 느낌과 감성을 요즘, 그러니까 2000년대죠. 지금 요 시절 요 애들로 해석을 한다면 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듀스 때 뭔가를 좀
좀 더 보완을 해서 만든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다 보니 듀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던 분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바이브였을 거예요. 약간 느낌이 느낌이 듀스 느낌인데 약간 이런 게 좀 있으셨을 것이고, 약간 나이 좀 있으신 분들도 기억하고 좋아하시는 게 약간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들보다 남자들한테 인기가 좀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이건 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시절 가요가요, G.O.D의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박진영의 난 여자가 있는데, 난 여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2부에 너 그럴 때면, 너 초라해진 대로 세상이가. 박효신 먼 곳에서, 나는 지금 여기 있어 바로 너의 곁에 있어 SES 꿈을 모아서, 그대에게 줄게요 나의 모든 사랑을. 그러니까 요런 곡들이 줄이었는데 약간 요 중에서는 약간 디베이스 같은 느낌이 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요런 것들 중에서 없는 느낌이니까 빈집털이 느낌도 약간 있었어요. 약간 오 신선한데 약간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게 좀 있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유승준의 와우가 있었지만 그룹으로 신인이 약간 요렇게 하는 느낌은 없어서 이현도 씨가 약간 전략적으로 배치를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 멤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송지훈이라는 멤버랑 제드라는 멤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송지훈이라는 멤버는 신화에 이민호 씨 같은 약간 그런 파트의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약간 춤 담당이고 약간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후 이야기인데 송지훈 씨는 프로듀서로 꾸준히 활동을 하셨대요. 근데 약간 히트작은 없었고, 뭐 로켓티어라는 가명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차별 가수 중에 제일 유명한 그룹이 이제 크레용팝이었는데 빠빠빠라는 곡하고는 관련이 없는 약간 요런. 제드라는 멤버는 그냥 간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미국스럽고요. 톤부터가 약간 개간지여가지고 반은 먹고 들어갔던 그런 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드라는 멤버는 약간 중간중간 이음새 그 부분이 굉장히 찰져요. 그거 없으면 이 곡 심심해서 못 들어요 진짜. 하늘적으로 타올라 너만 영원 주의. 날 사랑하는 것만을 사랑해. 원래 포지션이 전체적인 랩을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릴존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중간중간에 쳐주는 그리고 김환호라는 멤버는 약간 메인 보컬이었는데 이 당시 메인 보컬의 기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대중들에게는. 그래서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있죠. 강타, 강성훈, 김태우,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이런 이제 메인 보컬들 실력들이 상당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기억에는. 그래서 가창력 부분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보컬들보다는 약간 밀리는 느낌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실은 이 곡이 뭐 감성을 막 돋구고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런 곡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시원하게 질러주면 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이제 다른 그룹의 메인 보컬보다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다라는 거. 오수환이라는 멤버는 제가 개인적으로 디베이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멤버예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똘망똘망해가지고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수환은 잘생겨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요, 잡지 모델 하면서 연기자를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러다 이제 디베이스에 발탁이 됐었던 거고, 약간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디베이스 전체의 멤버가 약간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얼굴 보면 다 아는 약간 그런 타입이라서 약간 요런 부분이 있는 거. 그리고 남현준 씨는 이제 파피현준 형님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처음에 잠깐 헷갈렸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룹의 메인 비주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오수환이라는 멤버가 잘생긴 걸로 유명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남현준이라는 이분이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봐도 굉장히 잘생겼고, 그리고 그 당시에 머리를 하얗게 탈색하는 거는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유지태가 되게 강하게 꼽아놓은지라서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건 약간 덤? 뭐해? 아니 나와 짜장면 왔어. 짜장면? 이것들이 정말. 라는
남현준 씨는 이후에 이제 스매시라는 그룹을 결성을 해가지고 수년간 활동을 했는데 토니안이 만들었거든요, 이 그룹은. 근데 이제 일본 활동도 꽤 했는데 약간 좀 주로 잘 안 됐던 그런 느낌. 네 번째, 안무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듀스의 이연도가 이 친구들의 춤을 가만히 놔뒀을 리는 없어요. 여러분, 듀스예요, 듀스. 다른 그룹도 아니고 듀스. 분명히 제가 봤을 땐 개 조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구멍은 많이 없고요. 그리고 원래 이런 그룹에서는 제드나 김한호 약간 이런 분들의 포지션이 구멍인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메인 래퍼나 뭐 메인 보컬 이런 분들이 구멍인 경우가 흔한 형태긴 한데 그럴 리가. 전체적으로 다 잘해요. 그리고 이번 분석편 만들면서 세상 안 사실은 안무가요 생각보다 어렵고 굉장히 멋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런 안무를 하고 했던 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약간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안무 구성이라든지 독특한 포메이션 약간 그런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전부 다 그냥 같은 안무를 정면 보고 하는 뭐 자리 배치나 약간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안무 변화가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니다라는 거. 가운데 있는 사람 안무 알면 전체 안무 다 알 수 있는 약간 그런 타입. 그리고 중간에 한 줄로 모이고 막 약간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거를 구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좀 있죠.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한 바퀴 획 도는 안무가 되게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도는 안무가 생각보다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저도 그거 보자마자 아 맞아 이 안무 있었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내 뜨거운 가슴부터 무한의 열정으로 타올라까지 여기까지가 보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어요. 특히 무한의 열정으로 타올라 할 때 전체가 이렇게 탁 하고 턴 도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멋있는지 몰랐는데 진짜 지금 봐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전부를 여기까지 할 때 이어지는 라인도 굉장히 안무가 대충 짜여져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모두 다 던질게 할 때 발로 쾅 이거 내리 찍는 것도 요것도 그때 당시 약간 포인트였고 제 취향이기도 하고요. 요거 비슷한 게 세븐의 크레이지에서 잠깐 나오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난 동작부터 시작 동작까지 이어주는 건요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이건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모든 것을 너에게 하고 나서 제드 랩 추임새 때까지 하는 크랩까지의 스텝, 그러니까 발 이렇게 움직이는 스텝이 크랩인데 그 스텝까지의 그거는 진짜 굉장히 꽉꽉 들어찬 안무의 느낌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웰메이드예요. 되게 잘 만들어진. 그 사랑 앞에 두려움은 모두 다 멀어져 할 때 몸 약간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뭔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다가 버려줘 할 때 나오는 그 동작 때문에 뭔가 다 보상받는 느낌이 나요. 이거 할 때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특히 저 할 때 팔 드는 게 굉장히 멋있어요. 이걸 이렇게 팔 드는 부분이 굉장히 멋있어요. 사랑 앞에 두려움은 모두 다 버려줘. 그 중간 댄스 브레이크 때 송지훈 씨는 3킥을 차요. 되게 추억의 기술이죠, 3킥. 그 이후에 내 전부를부터 나오는 안무를 한번 뜯어봅시다. 박자가 1, 2, 3, 4, 5, 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 7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5, 6 이렇게 움직이면 이걸 보고 5, 6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5, 7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뒷공간을 비워둔 거죠. 여기가 안무가 이렇게 되는데 5에 멈추고 7에 멈추고 그 다음에 안무들이요 쉬는 박이 따로 없고 동작의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서 가만 보면 뒷동작들이 바쁘니까 앞에를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텀을 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특히 모든 것을 너에게 할 때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동작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리듬에 맞춰서 내려갔기 때문에 내려가기도 쉽고 안무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부터 너만을 위해 영원히 나올 때까지 안무가 굉장히 독특하다면 독특한 형태예요. 저는 저런 동작을 딱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래퍼가 랩을 할 때 옆에서 아크로바틱이 이루어지는데 어쩌면 2PM보다 아크로바틱을 먼저 사용한 팀이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물론 소방차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빼고 이제 아크로바틱을 사용한 독특한 그룹이 아니었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후반부에 제드와 김한호 씨가 같이 이렇게 하는 구간 안무가 앞서 나온 안무와는 다른, 그러니까 새로 짜서 놓은 안무거든요. 그러니까 후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뒷부분 이제 안무가 좀 약간 다른. 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텐션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막 쏟아붓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 굉장히 멋진 안무들이라는 거죠. 아쉬운 점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5번째, 안무 구성. 이게 이제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다 만들어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몇 년 지나고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뭔가 차례로 진행하는 구성. 그러니까 뭐,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구성이나, 2인 혹은 3인 등의 구성을 넣어가지고 뭔가 다채롭게 구성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 아크로바틱한 것도 좀 더 살려보고, 약간 그랬다면 역대급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와서 그냥 아쉬움. 6번째입니다. 방향성. 이후 디베이스는요, 방향성을 잃고 헤매이는 모습을 보여요. 물론 대중가수가 유행하는 음악 스타일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당연하고 또 당연한 결과죠. 어쩌면 이거를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집 고는요, 완전히 세련된 느낌의 곡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곡이에요. 지금도 종종 즐겨 들을 정도니까. 영원한 너의 연인 될 수밖에 없는 나 가슴 뛰는 근데 뭔가 그 무대를 보면서 느낀 점이 그룹의 방향이 없이 뭔가 유행하는 음악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발전한 것도 맞는데 너무 약간 이거 유행한다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유행한다 그러면 저거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 이후에 셔플로 해가지고 음반을 하나 더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뭔가 근간을 잡고 갔다기보다는 좀 약간 당시 유행하는 장르를 약간 민감하게 너무 바꾼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 시절 가요계가 많이 불안해가지고요. 발라드 가수들만 지금 살아남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찌 보면 댄스계 과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너무 아쉽게 사라져버린 그룹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드, 지훈, 그리고 이제 환호 이렇게 해가지고 픽스라는 뭐 유닛을 만들었지만 그거마저 잘 안 됐다 그러고요. 그리고 뭐 또 따로 2명 유닛도 따로 있었는데 뭐 3집도 나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뭐 다양하게 뭐 엎어져가지고 뭐가 잘 안 나왔다는 또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듀스놈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밑에 댓글 하나 달아주세요. 고정 댓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듀스의 열정을 담은 바로 그 곡. 아, 미쳤나 듀스란다. 오늘은 디베이스의 그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담긴 바로 그 곡. 모든 것을 너에게입니다. 보러 가시죠.